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스크 대란 당시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하지 못해 약국 앞에 줄을 서던 그 답답함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공포와 똑같은 일이 마스크가 아닌 귀금속은 시장에서 벌어지며 산업 전반에 거대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웃돈을 아무리 얹어주어도 실물 은을 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은 원자재가 고갈되면서 글로벌 제조 라인이 멈춰설 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급망을 공유하는 우리에게도 곧 들이닥칠 수 있는 매우 긴박하고 현실적인 경제적 재앙입니다. 지금부터 은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선물과 현물 사이의 기이한 가격 관계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보관료와 시간 가치가 포함되어 당장 받는 물건보다 미래에 받을 예약 구매 물건이 더 비싼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은 시장은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서 한 달 뒤에 받을 은보다 당장 손에 통수 있는 실물이 훨씬 비쌉니다. 실물 은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공장을 돌릴 은이 없어 창고가 텅텅 비어버렸다는 시장의 비명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한 달 뒤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기에 웃돈을 주고라도 당장 실물 은을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이러한 긴급 구조 신호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타나며 역사적으로 늘 큰 위기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원유 대란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신호가 나타났으며 현재 그 경고등이 미친 듯이 다시 깜빡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올해 첫날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출 허가제 시행은 전 세계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허가제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밖으로 은을 단 한 톨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수출 금지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쌀이 가득 든 창고문을 정부가 직접 용접해 잠그고 이웃나라가 굶주려도 절대 나눠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 공급과 가공 능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는 압도적인 국가이기에 이들의 빗장 걸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끊어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중국산 은에 의존하던 첨단 산업의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막히며 글로벌 공급 쇼크가 확정되었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전체가 발목을 잡힌 이 상황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닥쳐온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충격이 언제 얼마나 크게 터져 나올지만을 지켜보며 생존을 위한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구조 신호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보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의 상하이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한국 투자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오직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내일 있을 시험 문제를 옆반 친구가 오늘 먼저 풀었는데도 그 친구를 무시하고 혼자 벼락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보다 딱 1시간 먼저 열리는 중국 상하이 시장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디로 튈지를 미리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정답지입니다. 현재 상하이의 은값은 미국보다 1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수요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먼저 움직이면 미국과 한국은 무조건 그 뒤를 따라갔기에 이 선행 지표를 놓치면 우리는 늘 뒷북만 치게 될 뿐입니다. 중국이 이토록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작년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벌어졌던 전대미문의 은 고갈 사태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귀금속 시장인 런던 거래소의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자 유럽의 모든 공장들은 생산 라인이 멈출지 모른다는 거대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급해진 런던은 체면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손을 뻗어 제발 은을 빌려달라고 애원했고 이는 마치 이웃집에 쌀을 구걸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연 30%라는 사채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를 조건으로 600톤의 은을 빌려주며 전 세계 은의 희소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은을 빌려준 직후 중국이 자신들의 창고를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예상보다 훨씬 적은 재고량에 큰 충격과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은을 빌려주느라 정작 본인 집에 쌀독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중국은 즉시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며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급한 사정을 대며 3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사정해도 중국으로부터 은을 빌려올 수 있는 비상 탈출구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은을 무기나 식량처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 물자로 공식 지정하며 통제의 강도를 극도로 높였습니다. 전략 물자란 평시에는 자유롭게 거래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핵심 자원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식량이 귀해지면 정부가 배급표를 나누어주고 정해진 양만 가져가게 하는 전시 배급제 시스템이 가동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은을 거래할 수 없으며 오직 국가의 허락을 받은 국경 기업만이 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은 당연히 금지되었으며 은은 이제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 통치 체제 아래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태양광과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은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지와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공정까지 첨단 기술의 혈관 역할을 하는 은을 독점하여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중국 개미 투자자들은 돈이 있어도 은을 사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은 부족 사태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중국 창고의 실질적인 은 재고량을 숫자로 확인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창고에는 5영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비축되어 전 세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중국의 거대한 은 재고를 믿고 급할 때는 언제든 빌려 쓸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창고에 남은 은은 겨우 900톤으로 단기간에 80% 이상의 재고가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많던 4영톤이 넘는 은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답은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 확장 정책에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을 찍어내고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며 반도체 공정을 돌리는데 은을 폭풍처럼 쏟아부어 왔습니다. 자국의 친환경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세계 정상에 올리기 위해 은이라는 핵심 연료를 아낌없이 태워버린 결과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사실은 창고에 남은 마지막 900톤마저 이미 주인들이 모두 정해져 있는 예약 물량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은은 특정 태양광 업체의 소유이고 어떤 은은 전기차 업체의 몫으로 이미 서류상 결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즉,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 나와 거래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트에 라면 100개가 진열되어 있지만 모두 이미 누군가 온라인으로 결제하여 가져가기만을 기다리는 예약 상품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돈을 들고 마트를 찾아가도 당장 손에 쿰 수 있는 라면은 단 한 봉지도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텅 비어가는 쌀독을 확인한 중국 정부는 이제 남은 은이라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전략 물자로 지정하며 국경 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등 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부족 문제를 넘어선 미국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총성만 없을 뿐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혈투가 은이라는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은을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필수 자원인 핵심 광물로 전격 지정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은의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국이 선빵을 때리자마자 중국은 수출 금지라는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두 거대 공룡은 서로 물러설 곳 없는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그 중심에 은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대국 사이의 자원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해당 자산의 가격은 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유가는 순식간에 4배가 뛰었으며 2010년대 히토류 분쟁 때는 가격이 무려 10배 넘게 치솟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은 시장 역시 이와 똑같은 폭등의 경로를 걷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적 비극이 되풀이될 징조가 시장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뉴스나 포털 사이트 화면에 나오는 은 가격이 사실은 실물 시장의 진짜 가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스에 언급되는 수치는 대부분 선물 가격으로, 이는 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권리를 종이 위에서 사고 파는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은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이기에 이를 금융시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종이 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식당 메뉴판에 삼겹살이 15,000원이라 적혀 있어도 사장님이 그건 예약가고 지금 먹으려면 2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뉴판 가격이 선물 가격이라면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현물 가격인데 현재 은 시장에서 이 두 가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장에서는 이 선물과 현물 사이의 가격 차이인 실물 프리미엄이 과거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1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뉴스에서 국제 은 시세가 온스당 30달러라고 보도해도 중국 현지에서 실제 은을 확보하려면 최소 35달러를 지불해야만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단 한 번의 거래에 무려 5달러라는 거대한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실물 시장이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기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실물 프리미엄이 보통 1%에서 2%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지금의 15%는 얼마나 비정상적인 폭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종이 계약서는 넘쳐나지만 정작 공장을 가동할 실물은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폭주하는 산업적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물을 손에 넣기 위한 프리미엄 경쟁이 미친 듯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아 실제 금은방이나 거래소를 찾아가 보면 국제 시세와는 동떨어진 비싼 실제 구매 가격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니터 속의 국제은 시세만 보고 가격이 아직 저렴하다고 착각했다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수료와 프리미엄의 뒤통수를 맞기 마련입니다. 거래 수수료와 실물 프리미엄을 모두 합산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시세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실물 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종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관망만 하다가는 실물 시장에서 은이라는 자산이 영영 사라져 구매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가격은 모니터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실물이 직접 오가는 현물 시장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투자자는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실물은의 희귀성이 극대화되는 지금 이 순간, 은은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생존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실물 고갈의 공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증명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며 투자금이 몰리던 중국의 한은 관련 펀드가 돌연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회사라면 광고를 해서라도 돈을 더 받으려 하겠지만 이 펀드가 문을 닫은 이유는 사오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도 시장에서 실물 은을 구할 수 없으니 펀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아예 셔터를 내려버린 셈입니다. 금융상품이 가입을 막는다는 것은 해당 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인데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줄 은이 없어서 못 준다는 환매 중단 선언이 나오는 순간 은 시장판 뱅크런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셔터가 닫히고 현금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실물은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ETF 역시 결국 실물 은을 기반으로 운용되기에 실물이 사라지면 그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종이 위에서는 화려한 수익률이 찍혀 있을지 몰라도 막상 실물 인출을 요구할 때 거절당하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발 공급 쇼크, 재고 고갈, 그리고 미중 자원 전쟁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의 영역을 완전히 탈피하여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물자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장이나 한국장 지수만 보며 안심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우리보다 먼저 열리는 중국 상하이 시세에 집중하십시오. 상하이 시장이 보내는 가격 신호 속에 여러분 자산의 미래와 생존 전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이 보석함 속 귀금속으로 취급받던 평화로운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확보한 자만이 살아남는 자원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실물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뒷북만 치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행 지표를 읽고 앞서 나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급한 신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실물 경제의 진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곧 준비된 자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